옥문강에서 드디어 빠져나온 고조. 나오자마자 메구미의 육체를 뺏은 스쿠나와 조우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싸우고 싶지만 서로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승부를 12월 24일 개토의 기일로 미루기로 하죠. 先生とどっちが強い？力の全てを取り戻したスクナならちょっとしんどいかな。負けちゃう？勝つさ。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결전의 날 12월 24일 신주쿠. 고전 측과 함께 신주쿠로 향하는 고조. 비장한 표정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준비하는 고조와 스쿠나. 우타히메의 버프를 받은 고조가 평소와 다르게 주술의 영창을 생략하지 않고 준비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200% 허식 무라사키를 스쿠나에게 기습 발사. 스쿠나는 결계 때문에 무라사키를 뒤늦게 눈치채고 한쪽 팔이 날아가 버리죠. 그렇게 시작된 현대 최강의 술사와 사상 최강의 술사의 대결. 고조는 스쿠나 보고 그쪽의 도전자라며 도발을 하죠. 스쿠나는 반전술식으로 팔을 치료하고 고조는 스쿠나가 메구미의 얼굴이라면 진심으로 팰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토우즈를 닮아서 그런지 더 패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둘은 그렇게 간단한 채술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단순 채술과 전략이 아닌 술식만으로 거의 박살나버리죠. 최강의 술사들인 만큼 채술만으로 싸우지 않고 둘 다 영역으로는 최강인 만큼 호강인 상태, 서로 필중 명령에 중복되고 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둘 중 하나가 피해를 입고 영역에 붕괴하는 순간 승리한 영역에 필중 술식이 덮치게 되죠. 둘의 영역은 결계 내에서는 호각이었지만 스쿠나의 영역 범위는 고조의 영역 외곽에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역의 결계는 바깥에서의 공격에 약하기 때문에 스쿠나의 영역이 고조의 영역을 붕괴시키고 고조는 스쿠나의 참격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참격에 맞는 순간마다 반전술식을 사용하여 치유하는 고조. 당연히 스쿠나는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고조가 반전술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고조는 참격을 피하기 위한 영역의 필중 효과를 피하는 또 다른 방법, 신카게루 가니 영역을 전개하죠. 가니 영역으로 참격을 피하며 그 시간에 반전술식으로 육체를 치료하지만 가니 영역은 곧 지워지기에 시간 벌이에 불과합니다. 가니 영역이 지워지자 다시 참격을 맞는 고조. 하지만 또 다시 가니 영역을 펼치는데요. 진짜 괴물이긴 하네요. 그런데 이번엔 반전술식으로 육체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유타는 고조에겐 주력 고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을 갖는데요. 고조의 몸에 참격은 더 드러나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고조는 아우의 고속이동으로 스쿠나에게 찰싹 붙어버리죠. 스쿠나는 영역전기로 인해 술식에 타버린 고조가 바로 술식을 쓰자 당황한 눈치인데요. 유타는 고조가 반전술식으로 육체가 아닌 타버린 술식을 수복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는 주술의 전에서 최초로 나온 활용입니다. 이어서 바로 스쿠나의 얼굴에 아카를 날려버린 고조. 스쿠나는 큰 피해를 입고 고조는 참격의 범위에서 벗어나죠. 반전술식으로 타버린 술식을 고친다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짓이 가능한지 여전히 의문인 유타. 그리고 고조는 스쿠나에게 영역 범위를 더 넓히라고 도발을 하는데요. 이 새끼 봐라 하면서 스쿠나가 영역 범위를 넓히는 순간 고조도 바로 영역 전기를 시전합니다. 영역 싸움에서 한 번 진 고조가 이번엔 외부 공격을 강하게 버틸 수 있게 영역의 조건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갑자기 스쿠나가 영역의 필중 수식을 꺼버린 상황. 그렇게 되면 스쿠나는 고조의 무량공처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알고 보니 스쿠나는 영역의 필중 수식을 없앤다는 속박으로 영역의 출력을 더 높였고 동시에 고조와 접촉하여 무량공처를 파괴합니다. 이는 옛날 옛적에 애니 일기쯤에서 이타도리가 고조의 영역 안에 있었는데 고조와 접촉하고 있을 땐 무량공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이타도리의 몸에서 관음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조의 무량공처를 파괴하고 동시에 출력이 높아진 영역이 고조의 영역을 붕괴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고조는 고전 3대 가문의 기술 영역 안에서 버티는 또 다른 수단인 낙화의 정을 사용하여 참격 피해를 줄이는 고조. 기술이 참 많죠. 그리고 반전 술식으로 타버린 술식을 다시 치유하여 세 번째 영역 전기를 시전합니다. 유타는 정말 괜찮은 건지 의심 또 의심을 합니다. 그렇게 전개된 고조의 영역은 겁나 조그만한 영역이었는데요. 이를 보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고전 측. 그러나 고조는 시부야 사변 때 원문강에 갇힌 기억이 있어 그걸 기반으로 작은 영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쿠나도 영역 범위를 줄여 술식의 출력을 높이는데 이를 버티지 못하고 고조의 영역이 다시 붕괴되는 순간 스쿠나도 큰 데미지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고조의 영역이 깨지는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치고받고 존나 싸우고 있던 고조와 스쿠나가 고조의 영역을 부수는 동안 고조도 스쿠나가 다시 영역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힌 것이었죠. 고조는 어째서 스쿠나가 리스크가 큰 방법을 시도하는지 영역 내부에선 본인이 유리한데도 10종 영법술 최강의 식신이 마하라를 왜 꺼내지 않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조는 코피를 흘리는데 왜 이게 다른 부상보다 더 떨리죠? 코피를 흘리는 걸 보고 놀라는 유타. 그리고 고조
고조와 스쿠나는 다시 영역 전개를 시전합니다. 고조가 반전 술식으로 타버린 술식을 치유한 걸 보고 스쿠나도 굉장한 주술 이해도로 타버린 술식을 똑같이 회복하죠. 미친놈들 싸움이네요 그냥. 고조가 스쿠나의 영역을 버티는 약 3분 동안 영역 안에서는 고조가 유리하기에 스쿠나가 영역을 유지 못하게 무너뜨린다면 순간적으로 무량공차를 맞은 스쿠나가 행동 불능에 빠지기에 고조의 승리를 확신하는 고전 측. 아 플래그 세우지 말라고. 고조가 스쿠나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순간 고조의 영역이 무너지는 동시에 스쿠나의 영역도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반전 술식으로 술식을 수복하고 영역 전개를 시전하는 고조와 스쿠나. 유타는 고조의 영역 전개가 미세하게 더 빨랐다고 하죠. 스쿠나는 고조에게 입은 피해를 치유하느라 고조보다 한 테포 늦게 영역을 전개해버렸고 0.06초 동안 무량 공처를 당하게 됩니다. 잠시 무방비가 된 스쿠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고조. 고조의 영역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스쿠나의 영역이 먼저 붕괴되고 고조의 영역에서 완전한 무량 공처를 당해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스쿠나. 고조가 확실한 치명타를 주기 위해 접근하는 순간 스쿠나의 그림자에서 최강의 식신 파라검 이계신장 마허라가 등장합니다. 고조는 침착하게 마허라의 약점인 적응을 끝내기 전에 일격에 파괴하려고 아카를 발동하려는데 마허라는 이미 무량 공처에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고조의 영역까지 부숴버리죠. 마허라가 어떻게 무량 공처에 적응했는지 의문인데요. 이는 마허라의 법진이 회전하는 동안 누군가 대신 적응을 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적응을 하고 있던 건 바로 메구미의 혼, 직접 무량공차를 맞으며 적응했던 것이었습니다. 고조는 무량공차에 적응한 건 마허라지 스쿠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음 일격으로 없애려고 하는데 그 순간 코피를 흘리며 영역 전개를 실패하는 고조. 유타는 본인의 안 좋은 직감이 맞았다고 하죠. 반전 술식으로 타버린 술식을 회복하는 건 술식이 새겨진 뇌를 자신의 주력으로 파괴하고 반전 술식으로 고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한 번만으로도 리스크가 너무 큰 구조였죠. 스쿠나는 고조보다 횟수가 적은 만큼 여유로운 상태고 고조는 더 이상 영역 전개를 시도하기는 무리인 상태였죠. 그렇게 영역 전개를 시도하려는 스쿠나. 고조 보고 자신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인 범부라며 마지막 인사까지 하는 순간 스쿠나의 영역이 바로 무너집니다. 무량공처를 총 10초도 안 되는 시간밖에 안 당했음에도 스쿠나는 영역을 전개할 수 없을 정도로 뇌에 데미지를 입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다시 돌아오자 스쿠나를 보며 웃는 고조. 학생들이 보고 있기에 폼 좀 잡아야 한다고 말하죠. 둘 다 이제부터 영역 전개가 불가능한 상태. 채술과 술식 싸움으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고조의 주먹은 무아한을 응용하기에 크리티컬을 잽처럼 날리는데요. 스쿠나는 고조의 술식 적응을 위해 법진을 회전하며 스쿠나 본인이 직접 술식을 받으며 적응을 진행합니다. 고조의 아오를 적응 중인 마허라의 법진. 고조는 다른 술식에도 적응하는 걸 막기 위해 아오만 사용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마허라가 적응할 때까지 필요한 회전수가 4번이라는 걸 파악하고 앞으로 3번 회전해야 적응한다고 판단. 그리고 그 3번이 되기 전에 끝내주겠다는 고조. 끝내준다니 부끄럽구만. 그렇게 두 번째 회전, 세 번째 회전이 끝나고 한 번만 더 회전하면 아오의 적응이 끝납니다. 적응에 필요한 게 시간인지 경험치인지 아직 미지의 영역이죠. 고조는 계속해서 술식 순전 아오만 사용한다는 인식을 심어두고 그 타이밍에 술식 반전 아카를 발사합니다. 스쿠나는 그 수를 읽어 적응을 끄고 전원으로 데미지를 억제하였고 수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한 고전 측은 스쿠나가 이대로 적응에 성공하는지 걱정하는데 여유로운 스쿠나를 보고 고조는 방금 전 아카는 아직 장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스쿠나의 뒤에서 아카가 장렬해 피해를 입히는데요. 고조가 날린 아카는 처음부터 건물 구조를 이용해 한 바퀴 돌아 뒤를 노린 것이었죠. 그리고 공격을 멈추지 않고 바로 흑섬을 사용하는 고조. 흑섬을 맞고 정신을 잃은 스쿠나. 그렇게 쓰러지나 싶더니 법진이 마지막 회전을 하며 스쿠나의 그림자에서 적응을 마친 마허라가 등장합니다. 마허라는 고조의 무한을 뚫어 고조에게 상처를 입히죠. 반전 술식을 사용하지만 출력이 낮아져 부상의 회복 속도가 느려진 상태. 고조는 이때 모두가 생각하지 못하던 패배라는 가능성을 느낍니다. 패배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느낀 적은 12년 전 토우지 이후로 처음이었고 고조는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형이야. 다시 주술의 영창을 주창하며 술식의 출력을 높이는 고조. 스쿠나는 흑섬을 맞은 피해 때문인지 고조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허라를 주축으로 공격하는 스쿠나와 2대1을 하는 고조. 스쿠나는 2대1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데요. 바로 또 다른 식신인 감합수, 악토를 소환합니다. 여러 식신을 하나로 합쳐 식신들의 능력을 전부 가진 식신이죠. 진짜 형이야. 고조는 그렇게 스쿠나, 마허라, 악토를 동시에 상대하게 되는 상황. 좋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고조는 무제한의 허식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유타는 싸움에 참전하려 하지만 카스무가 막는데요. 푸사카베 또한 스쿠나가 비장의 수를 숨겨둔 상태라 이를 자각하지 않고 고조에게 방해되지 않는 게 승률이 가장 높을 거라며 유타를 말리죠. 한편 고조는 여전히 3대1로 싸우는 상황. 악토에게 두 번째 흑섬을 사용합니다. 고조는 무라사키를 사용할 틈을 보고 있고 그 틈을 주지 않으려는 스쿠나 그리고 마허라가 무아한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던 순간 마허라가 고조의 무아한을 뚫고 팔을 참격으로 베어버리죠. 그것을 본 스쿠나는 무언가 만족한 표정을 짓고 현재 고조는 반전 수식의 출력이 약한 상태이기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식신들. 이때 최대 출력의 아워를 악토에게 맞추는 고조. 악토는 그렇게 제압되고 고조는 무라사키를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두 번이나 흑섬을 사용한 고조는 주술에 완전 몰입한 상태이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고 스쿠나는 천년 만에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 고조의 세 번째 흑섬. 스쿠나가 태세를 정비하자 고조는 스쿠나를 잡고 마하라 쪽으로 던져놓고 네 번째 흑섬을 발동시킵니다. 이어서 수식 반전 아카를 영차하고 스쿠나 또한 고조의 발단을 보고 수식 반전 아카라 판단하여 마하라로 받아내서 완벽하게 적응시키려는 순간 스쿠나 쪽이 아닌 아카를 위로 발사하는 고조. 바로 악토를 제압하려고 사용한 아오가 아직 유지 중이었고 그것을 아카와 충돌시켜 무라사키를 발동시키려는 것이었죠. 마하라가 아카를 막기 위해 따라잡은 순간 고조가 아오의 인력을 이용한 고속이동으로 마하라의 앞에 나타납니다. 마하라는 이미 아오에 적응했기에 인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적응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스쿠나도 참전하여 아카를 천혈로 장렬시키려 하죠. 그것을 고조가 막아보려 하지만 이미 천혈은 날아갔고 아카가 천혈에 의해 장렬되기 직전 고조가 아오의 주사를 주창합니다. 이어진 주사의 영창에 출력을 되찾은 아오가 스쿠나의 천혈을 흡수하고 이어서 무라사키의 영창까지 주창하는 고조. 그렇게 아오와 아카가 충돌하여 挙式紫 완전 영창, 무제한의 허식 무라사키가 신주쿠를 집어삼킵니다. 무라사키를 맞은 스쿠나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모습. 고조는 자폭기이지만 자신의 주력이기에 스쿠나보다는 적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흑섬으로 몰입 상태가 되어 반전 수식의 출력을 되찾았기에 치유 속도가 아까보단 빨라진 모습. 스쿠나는 치유도 느려졌고 마하라도 파괴된 상태라 고조의 승리라고 생각되었으나 고습대전 최종 236화 제목 남쪽으로. 갑작스러운 시작은 작중 이미 사망한 게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갑게 야라고 인사를 해주죠. 그런 게토를 보며 마치 학창시절이 떠오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반겨주는 고조. 게토는 스쿠나와의 싸움에 대해 물어보고 고조는 스쿠나가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스쿠나에게 10종 연법술이 없었더라도 승리를 담당 못한다고 말하며 심지어 미안함까지 느낀다고 하죠. 이는 스쿠나가 본인처럼 강자로서 생물로서 격이 그어진 그 외로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고조. 고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스쿠나에게 전부 전하고 싶었으며 절대적인 강자의 고독함에서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스쿠나와 전력을 다한 싸움이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조는 자신이 스쿠나의 전력을 부딪히게 못해줬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게토가 살아서 본인을 응원해줬다면 만족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죠. 그래도 자신이 병이나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자신보다 강한 존재에게 죽어 다행이라 생각하는 고조. 새로운 자신이 되고 싶다면 북쪽으로, 옛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남쪽으로. 원래라면 남쪽을 선택했을 나나미는 최후의 순간에는 이타도리 유지에게 미래를 맡기며 북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많아 보이는 표정의 고조, 그리고 자신의 친우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이것이 망상이 아니길 빌지만 현실의 고조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하라의 적응은 경험치가 아닌 시간이었고 같은 공격을 받으면 그 시간이 가속되는 구조였습니다. 스쿠나가 마하라를 통해 고조의 불가침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알고 싶어 했죠. 마하라가 첫 번째로 사용한 방식은 주력을 변질하여 돌파하는 것으로, 이는 스쿠나는 불가능한 방식이기에 기약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술식 대상의 확장, 즉 고조가 대상이 아닌 고조가 있는 공간 자체를 베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스쿠나는 이 방식으로 공간을 베는 참격으로 고조를 반토막 내버리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지만 아주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스쿠나는 고조를 인정하며 평생 고조 사토류라는 존재를 잊지 않겠다고 하며 현대 최강의 술사, 사상 최강의 술사, 고습대전의 승자는 스쿠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스쿠나 어떻게 잡냐, 뭐 어떻게든 되겠죠? 오히려 예측 불가라 더 재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논란이 많은 대전이었지만 설정을 극한으로 활용한 느낌이지 않았나요? 그럼 끝!